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치명적 반란입니다. 공수처가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반란 세력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공수처, 경찰, 군검찰 등 공조수사본부라는 해괴망측한 조직을 만들어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적용하면서 반국가 세력을 돕고 있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혐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종말을 알리는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자신들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직권 남용을 수사하다 보니까 내란 혐의를 발견했다는 뚱딴지 같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재명의 썩은 동화줄을 믿고 감당하지도 못할 광기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이 이재명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명백한 쿠데타입니다. 현재 한남동 관저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 하더라도 경호처에서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태극기 시민들이 인간 장벽을 형성하면서 대통령을 철동 방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영장 발부를 통해서 내란 혐의에 대한 명분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여론전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지금 곳곳에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임명되었던 잔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8일 헌재 첫 탄핵 심판을 주관했던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이가 임명한 대표적 골수 좌파입니다. 그는 준비기일 그 시간을 끝내면서 청구인과 변호인을 향해서 헌법재판은 일반 재판과 다릅니다. 염두에 두고 심판에 임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헌법재판은 여론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는 여론재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그 당시에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우리 보수 진영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중에는 최소 4명은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8대 0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이것은 신문 쪼가리 재판이다. 재판관들이 겁을 먹었다. 또 수백억씩 돈에 매수되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결백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문 쪼가리, 포털 댓글, 방송 영상, 집회 인원 등의 여론을 판단 기준으로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재판도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4년 넘게 길거리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우리는 헌법재판은 여론재판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 28일 골수 좌파 이미선 재판관이 또 여론재판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같은 오류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보다 더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50년 넘게 로마법이 나를 지켜주었다. 이제 그 법이 나를 죽이더라도 나는 그 법을 지킬 것이라며 친구의 탈옥 제안을 거절하고 로마법이 주는 독배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여론 재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법리 다툼이 아니라 바로 여론몰이입니다. 신문 쪼가리가 중요하고 언론 방송이 중요하고 포털, 댓글, 우리 유튜버 방송 그리고 장외 집회는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신문과 방송에서는 다소 열세입니다. 유튜버 방송과 장외 집회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털 댓글에서는 다소 불리한 상황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기득권입니다. 신문과 방송의 여론을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판세는 다소 불리합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6명 중에 단 1명만 설득하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지금 반국가 세력들이 발악은 하고 있지만 압도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씌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지 못한다면 그들은 무조건 쿠데타 반란 세력이 됩니다. 지금 경찰, 검찰 등 국가 공권력 내부에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는 막가파 소나기를 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복귀하는 시점에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막강한 잠재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 정지 상태로 인해서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 대신에 미국이 트럼프가 배후에서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혼란들은 국내 권력 투쟁이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즉시 한덕수 권한대행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또 한덕수 대행이 탄핵되자마자 즉각적으로 한미동맹은 견고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한미동맹은 물론 미국의 개입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미국 국무부 산하 방송 VOA에서는 이재명을 친중으로 지적하면서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군사력 5위, 경제력 7위의 자유진영의 핵심 국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데는 한국은 필수적입니다. 미국은 절대 한국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는 1월 20일쯤 윤석열과 트럼프 정부는 한미 부정선거 공조 수사를 통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 반격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반국가 세력에 대한 피의 숙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와 함께 자유진영의 패권 질서를 재편하는 데 중추 국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꽃길을 위해 목숨 걸고 가시밭길을 선택했습니다.
공수처 체포영장은 진짜 반란입니다. 우리가 윤 대통령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석천님, 경남보수님, 박상준님, 서견자님, 유정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